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2월 말부터는 여러 특례 권한을 허용할 수 있는 전북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자, 이로써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서 5대 핵심 산업 육성도 본격화되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특별한 전북 특별법 시행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특례를 통한 전북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또 재정 특례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례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얼만큼 알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었는데 도민들은 크게 달라진 점은 못 느끼잖아요. 이번에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개발들이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기대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전라북도랑 정치권이 철저히 준비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실패하지 않을 개발 논리가 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북특별법이 준비 끝에 시행될 수 있게 됐는데 이제부터 시작이고, 전북에 맞는 특례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2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하는데, 지금 국회가 정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자치도를 편성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특별한 예산이 들을 거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지 않겠느냐. 조금은 변화가 시도되지 않겠느냐. 전북이 농업과 역사, 문화, 2차 전지나 신산업까지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인구 감소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계자나 행정 외에는 도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전북은 호남에서도 소외받고 재정 자립도도 꼴찌라서 특별자치도란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보는데, 사실 정부가 얼마나 권한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해줄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끝나지 않게 재정적 권한을 가져오고, 또 정부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준 만큼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례 시행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박현규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현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전북연구원의 민기 석좌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조정실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 지원위원이시면서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국장님, 예, 이름도 바뀌고 간판도 다 바뀌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또 저희 뉴스하면서 전북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발음하는 것도 예. 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옷을 새로 갈아입긴 했는데 우리 도민들 사실 1년 동안에 체감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 1년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 특별법이 2023년도 12월 28일 날 공포가 되고 그 후에 1년 후에 이제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1년 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조항과 특례가 있을 텐데 좀 설명해 준다면요. 저희가 이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131개 조문에 333개 특례가 있었고, 그것을 사업화 과정을 통해서 12월 27일 시행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이 75개의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75개 사업을 사업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 실국 직원들이 다 역량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예. 그래서 이 특례에 대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개별적인 특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구상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 특례들이 또 시행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조례가 한 56개 정도 조례가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한 43건 정도 조례 개정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이 시행이 되려면 또 대통령령의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행령도 한 30개 조문을 만들어서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국무위에 올라가서 이제 시행령이 공포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131개 조항에 333개 특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특별자치도가 된 곳이 바로 제주 그리고 우리보다 1년 앞선 강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은 특별자치시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전 과정을 이끌어 오신 우리 민기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주하고 규모 다르잖아요. 예, 제주 때하고 또 시기도 다르고 네. 이름에서 바뀌는 특별자치도로 변화하는 이 과정의 핵심은 무슨 차이입니까? 기존 전라북도와 전북 특별자치도는 어떤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까? 네,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예. 2006년 7월 1일 바뀌었는데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91년 제주도 개발특별법.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네, 예. 그러니까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예. 정부 개정으로. 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제주 특별법이 출범 때는 383개 조문, 지금은 482개 조문인데 예. 383개 조문에 거의 한 200개 조문은 국제자치 특별법 조문이 넘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거의 91년부터 2006년까지 16년 동안 여러 법들을 정부가 쭉 준비해 왔던 것에다가 자치에 대한 분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 383개 조문으로 정부가 준비를 해서 출범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전북과 같은 경우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을 채우지 않고 출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이 전북특별법이 생겼다라는 이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냐면 사실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대는 우리 지방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민들이 야 이거 도민 의견을 물어라. 그러면 가장 쉬운 게 주민투표인데 우리 현재 주민투표법은 재정에 관한 주민투표를 일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주민투표법에 전북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전북특별법이 생겼으니까 주민투표법에 불구하고 전북도지사는 할 수 있다.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별법이라는 우리 도구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전북특별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인 것이죠. 과거에는 의지도 가질 수 없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실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특별법이다. 예, 과거에는 일반법에 적용을 받고 보편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그렇죠.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그 법에다가 전북만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북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많이 보는 농지관리 또는 산지관리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을 우리 특별법에다 딱 집어넣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준 거죠. 이런 굉장히 큰 특별성을 저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지사와 행정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노력을 해오는 준비 시간이 지난 1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윤기 교수님 그래서 그 중심에 서서 국무조정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우리 도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무엇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성부터 고민을 지금 해오신 시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생명경제 농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생명경제 도시를 선포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을 잘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다가 거기다가 또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들을 포함해서 저는 비전 선포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좀 걱정을 하냐면 사실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자치도가 잘못하면 특별하지 않은 그런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광역들 중에서 전라남도도 그렇고 뭐 충청북도도 그렇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경남과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특별자치도가 돼버리면 예. 정말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민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못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들로 특례를 가득 채우는 그 일들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세 분의 모두 발언 속에서 정확하게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갖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북은 크게는 이제 생명경제, 농생명입니다만 5개 핵심 산업으로 이 특례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개에 대한 이해를 먼저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형규 국장님. 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해왔던 것을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들을 발굴해왔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인프라와 인력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3대 그 기반 특례를 만들어냈고 또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5대 핵심 산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농생명문화,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 분야를 이제 목표로 특례로 잡아서 이렇게 법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도가 중심이 됩니다만 14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5개 분야를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협업 체계를 좀 갖추어서 이렇게 5대 핵심 산업으로 특례를 담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도에서 이제 그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특별자치도가 도에서만 해서는 그 미래의 발전성이 없고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대 핵심 산업입니다. 이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의 큰 축이 있고요.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이렇게 5대 산업을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다. 민기 의원님. 도지사의 권한이 지금 재정 권한을 뺀 나머지 권한 이렇게 지금 이 특별법을 좀 이해하고 시작돼야 되겠죠? 모든 권한을 다 준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반쪽짜리 권한, 반쪽짜리 특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구라든지 단지, 특구, 특례를 통해서 도지사가 직접 10개수를 지정하는 등의 권한을 확보하게 된 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 제주하고 전북의 가장 큰 차이는 제주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제가 개발 사업자인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데 한 10만 평방미터짜리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과거에 시군이 있을 때는 시에 허가받고 도에 허가받고 그러다 보니까 2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이 없애고 나서 통합을 하고 나서는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만큼 시간을 번 거죠. 그래서 투자가 2,400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 우리 전북의 현실은 도와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모색할 수 있는 그걸 짜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가 봐보면 모든 일은 시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은 시군에서 일어나는데 현재 있는 특별법은 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군을 우리 이 계획에 포함시키냐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우리 박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지금 조례를 만들고 정책 사업을 하면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도와 시군이 통합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서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각종 정책을 하는 데서 서로 협력하고 통합을 하는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일반 민간 사업자들
인허가 기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단축할 수 있을까, 예.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모두가 특별자치도하는데 뭐가 특별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 우리 전북의 어떤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 플러스 우리의 역량, 우리 스스로가 도와 시군이 최대한 협력을 해서 전북에 갔더니 특별자치도 된 뒤에 예. 인허가가 확실히 빨라졌더라. 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거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발전하기 위해서의 저의 요소가 많았다면 그런 요소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그 힘이 생겼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동안엔 14개 시군하고 협력 안 했던 것이야? 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지방 지역 차원에서 보면 조영기 교수님, 어쨌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인구가 떠나고 있고 175만 명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별법을 가지고 5대 핵심 산업으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더 유치가 돼서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로 인한 근거들을 발굴해서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뭐 필연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재정 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제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강원도와 함께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한번 추구해 보자. 그거 한데 재정 분권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맞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방금 우리 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그 일들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예산이 있고 사업이 좋더라도 그것을 해내는 우리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역은 사실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인구 감소에 따라서 좀 생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지금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의 산업들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산업들 그리고 그와 함께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로 인해서 시행되는 산업들이 같이 함께 합쳐져서 좀 더 고부가가치화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정책을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전략 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 전주의 영상 촬영수를 비롯한 영화 테마의 문화산업, 근데 군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가. 이것에 굉장히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고부가가치 해야 그래야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그게 따르는 인력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는 그런 일들은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특례를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자생적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것이죠. 정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와 특구의 선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고용 특구 그리고 농생명 산업 지구 먼저 지정되고 이제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현장에 제조업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대체되고 있고 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북도만 해도 3,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3,600명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 다시 말하면 조영기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정주 인구만 인구가 아니라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상당히 우리 전북에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써 또 일자리가 있지만 일자리를 누군가가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이 온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박경규 국장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최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시군에서 이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특색에 맞는 그런 특례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농생명 산업지구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7개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약품 쪽, 그다음에 남원은 이제 스마트팜, 그다음에 진안은 홍삼 인삼이 잘 되고 있어 홍삼 쪽으로 이렇게
지구를 할 거고요. 장수는 한우 산업을 통해서 특구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은 치즈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지금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근무를 하게 되면 다시 본국에 돌아갔다가 일정 기간 체류를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비자 문제, 비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새만금 고용 특구가 1차적으로 금년 내에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새만금 내 입주 기업들이 그 원활한 인력 수급이라든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칭 새만금 고용 특구 지원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행 출입국법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 근로자가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떠났다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또 인센티브 겸 당근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성실 근무자에 한해서는 체류 기간이라든지 비자 발급 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력을 구인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혹시 민기 의원님 이게 이제 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333개 특례 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특례 가장 이 특례는 참 필요한 특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제 우리 박경규 국장님 말씀하신 외국인 비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 자, 지금 이전의 말씀과 이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도민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도입하면서 5대 핵심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력에 대한 대학에서 양성을 해줘야 되는데 대학의 학과 신설이랄지 새로운 학과 또는 학생 증원이랄지 이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법에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그 학생 정원, 학과 신설에 이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걸 가져오면 뭐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돈은 어떤 저기를 해야 되냐면 그 권한을 가졌으면 이거는 이제 사립대학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립대학을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주고 각종 유인 정책을 해서 사립대학이 우리 도내에 각종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봐보면 주로 국립대학 중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대학이 살면은 지방대학 사립대학 다 죽습니다. 그렇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도지사가 이런 권한을 가졌으면 인력 양성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사립대학과 서로 정책 연계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출입국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도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랄지 비자 문제 요거를 도지사가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한 특권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걸 가져왔을 때 어떻게 실용화시키느냐. 이게 우리 전북 사실 공직의 역량이고 도민사의 역량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영규 교수님 이제 사립대에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엮어볼게요. 사실 이제 장관 주도의 어떤 정원 학과 신설의 권한이 이제 도조례로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RIS나 라이즈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글로컬 30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대학만을 해당합니다. 자, 전주대학교는 글로컬 30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자, 이런 포함이 되지 않는 학교들이 도지사와 함께 지역의 특성 또 대학의 특성을 살린다면 과거에 전주대학교의 한식조리학교 지금 한류라고 하는 이 열풍 속에서 왜 이 한식조리학교를 제대로 못 살렸을까? 이제는 도지사가 좀 더 의지만 있다면 더 전주대학교의 이 한식조리학과가
더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K라는 브랜드를 많이 쓰는데요. 예. 지금 이제 K푸드 연구소도 있고요. 그렇죠. 기존의 도와 대학이 커플링 사업을 해서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학에서는 산업체와 협력해서 그런 일자리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예. 해왔고 또 라이즈도 사실은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예. 안 해온 것이 아니라 해왔던 것들이 특례가 되면서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 이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네. 거기다 한번 말씀드려보면 민기 의원님. 이제는 이제 K푸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K푸드, K문학 모든 게 지금 사실상 세계화된 겁니다. K컬처라고 하죠. 예, 우리 특별법에 들어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법에도 없는 국제 K팝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도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도하고 이게 연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야. 단순하게 조금 지원해주고 무슨 성과 있었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한 몸이 돼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역량을 최대화시키고 지역 산업을 부활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 미래는 없는 거죠. 예. K라고 하는 위상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K를 우리로 풀면 한류고 그렇죠. 한류의 핵심 요소들이 우리 전북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동안에 한 브랜드 얘기하면서 한지, 한식, 한복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산업화시키는 근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예. 이것을 대학과 연계하고 예. 기업과 연계할 수 있다. 예. 이런 특별법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도가 굉장히 강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 그냥 느슨하게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연결했어요. 예. 도내 대학이니까 무슨 사업해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건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형규 국장님, 김관영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이라고 하는 기업 유치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특례와 더불어서요. 예. 예. 일단은 기업 유치도 저희들이 이제 5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될 거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에 공급해야 될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그 유치된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민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에 관한 권한을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원 기업과 맞는 분야를 대학을 통해서 길러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길러내는 작업들을 기준이나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그에 이제 대학이라는 게 정원을 조정하고 학과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 대학과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반드시 예. 생각이 들고 예. 그에 맞는 기업 유치와 맞는 그 분야의 인력들이 대학과 함께 협력해서 양성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국무조정실 지역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사실 지금 올해 우리 전북도 예산도 감액된 상태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특례를 올리긴 합니다만 이게 참 지금 국회와 행정, 입법과 행정의 관계를 보십시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되고 지금 탄핵 소추가 부결되고 불참하고 이런 속에서 이 중앙정부가 과연 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자도 우리 제주나 강원, 전북 얼마만큼의 관심과 의지가 있는가. 사실 왜냐하면 재정특례가 빠져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아직도 산 넘고 산 넘어야 될 사실은 과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자치도가 의원 발의로 이제 되다 보니까 예. 그 전국의 광역지자체마다 의원 없는데 국회의원 없는 데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정부가 어찌게 됐든 떠나서 특별법을 실행해서 제주도하고 우리 전라북도나 강원도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그 분권은 되겠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 구조는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지원위원회를 해보면 뭐 장관급들 정부위원들이 있고 민간위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민간 위원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체에 반영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단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건 반드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 역할이지 실제로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그런 뭐랄까요? 국회의원의 근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권한 이양되는 현실률은 몇 %나 됩니까? 이렇게 많은 특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성공화 되는 거.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랬죠. 처음에는 1062건. 제가 사실 2단계하고 3단계 때 국무조정실의 국장으로서 제가 이제 주관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담당을 했던 게 600건 정도가 됩니다. 600건 정도 되는데 실제 그 제주도에 있는 경우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조실하고 제주도하고 같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향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렇네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요거는 우리하고 이야기 안 하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충돌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는 재정을 특별한 특례를 줬을 것이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 단돈 1원도 다른 데보다 더 준 게 없습니다. 무엇을 줬느냐? 제도를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또 논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기업세 3%달지 세종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세종은 제주도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주도 방식이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도 볼 수 있는데 그걸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재정적 이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를 궁핍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 갈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달라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 달라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률을 높여야지만이 몇 %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사실 제주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얼마큼 잘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전북 전북특별법 시행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은기 교수, 전북연구원의 민기 석좌 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박형규 국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의 강태창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네. 많은 40명의 의원 가운데 이 특별자치도 의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중심에서 해오셨습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와 성과가 그동안에 그래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 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지난해 2월부터요. 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자도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조례들을 통해서 특례 발굴, 예산 지원 등 그 도지사의 책무를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도출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해서 추가적인 특례 반영 등을 적극 건의를 했고 또 개정된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되는 변화 성과라고 한다면은 새만금 고용특구, 새생명산업지구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구지구 등과 같이 각종 지구 등의 이 구성을 통해서 산업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특례 외에도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사업들을
특례 발굴 단계에서부터 같이 기획을 해왔기 때문에 도내 시군 간의 어떤 그 균형 발전에도 많은 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어쨌든 행정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의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해 드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큰 마찰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의 이 방향성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 청사진 잘 그려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특례 발굴이나 입법화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잘 대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후에 지난해 말에 1차 개정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131개 조문으로 늘리면서 특례를 저희가 구체화를 했고요. 예. 특이한 것은 그중에서 한 42개 정도는 그 조문이 타 시도에 없는 전북만의 특색을 담아낸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중에서도 농생명과 관련한 특례, 그리고 탄소 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과 같은 특례, 또 2차 전지 산업 진흥과 같은 특례, 국제 K-팝학교 설립, 그리고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또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과 같은 특례 등이 전북의 미래를 반영할 수 있는 특례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입법을 목표로 많은 특례들이 발굴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특례를 법제화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국회 통과까지 많은 노력을 행정과 정치권에서 하셨고요. 이제 2차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될 텐데 지금 뭐 혼란한 전국 속에서 청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적신호를 어떻게 청신호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국이 지금 계엄령, 탄핵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시끄럽고 이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협치해왔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었던 점은 특별자치 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장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만큼 특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는 일처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어떤 위반이나 조례 심사가 소홀했던 건 아니고요. 특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례들을 발굴하고 조례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조례를 재개정을 실시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헤쳐나가야 하고 그리고 이런 전국이 곧 수습되리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을 믿는 거죠. 도민들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전학비가 지나가고 나면은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아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2차 개정안 관련해서는 상당히 힘이 들 거란 또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의 패널 나와 계십니다. 특히 민기 의원님, 우리 의회가 이제 공부하는 의회가 이 특자도라고 하는 특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조언이나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의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어떻더라, 강원이 어떻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18년 동안 해본 제주도의 사례 이런 여러 가지 학습을 저희들이 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북형 특별자치도 개념 설계를 도의에서 계속 공부하는 걸 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전북형 특별자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이 모두가 특별자치도 됐을 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모임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의 축적 저는 이게 도의회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박형규 국장님과 최현규 교수님 나오고 계신데 혹시 강태창 의원님 질문도 좋고요. 서로에게 좀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다 좋아하시는 분들만 계시는군요. 그렇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민기 석자연구위원님은 국가 주도적으로 출발한 어떤 제주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많은 관여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특별자치도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누구를 찾아봐야 하냐 하니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우리 민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제가 조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민기 교수님 지금 방송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특자도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조언 그리고 협조 그리고 채찍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최영기 교수님도 도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점을 특례에 담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그런 많은 조언과 좀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영규 국장님은 정말로 참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가진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분. 그런데도 마지막 날까지 당신 책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정말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국장님이시거든요. 예.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이제 아쉽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모범 공무원이시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서 이제 안식년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방송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혹시 최영기 교수님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네.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도의회에서 발굴한 특례들이 있죠. 위원장님. 네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실 거죠? 특기는 일단 저희는 특기를 이제 되면서 저희는 특기를 마감을 했고요. 네네. 마감을 했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또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또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한다든가 특기를 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의들을 한번 같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의회에서 행정 이렇게 칭찬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형규 국장님 정말 열심히 해오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회에 또 많은 도움 주시려고 한 말씀 인사 나누시죠. 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예. 지난해 특별자치도 그 지원 특별위원장 해주시면서 진짜 활동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출범할 때도 또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움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도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자, 강태창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이었습니다. 자, 2차 개정안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참 어려운 정국이긴 합니다만 박형규 국장님 나름의 어떤 지역 주민과 산업 현장의 의견이 수렴된 특례들이 마련이 됐는데 2차 개정안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 좀 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이 그 1차 개정을 했고 예. 2차 개정은 이제 정부 입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의원 입법으로 해서 한 16개의 조문을 만들어서 1차 개정을 할 때 조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다든지 또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을 통해서 좀 핀셋 입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 뭐 조배수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을 통해서 입법 발의가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전국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연내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정치권과 협조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야말로 2차 개정안은 정부 입법 과제로 할 계획으로 지역에 있는 전문가나 시군 그다음에 각 기관들과 협업해서 한 240여 개의 특례를 발굴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이나 추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약 44개의 특례를 조문을 넣어서 예. 각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행안부와 국조실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조실과 행안부에서 특례를 각 부처와 조율을 거쳐서 정부의 입법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민기 의원님, 숫자가 많아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맞는 또 현실 가능한 특례.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도의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의회가 돼야 되고 이 국회의원들의 특히 정치권에서 정부 입법으로 간다면
좀 똑똑하고 지역에 대한 내정이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또 뽑는 역할,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 2차 개정 관련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현재 저희 지금 131개 조문으로 돼 있는 전북특별법은 비록 강원보다는 늦게 출범을 했지만 사실 강원법이 100점이라면 전북법은 한 200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북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특례를 가졌죠. 하지만 제주법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급하게 131개 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법조문이 아직은 미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현재 있는 131개 조문에 대한 입법의 완전성, 완결성을 첫 번째 해야 되죠. 두 번째 이제 새로운 특례입니다. 새로운 특례는 말씀대로 급한 특례인데 어떤 정책 효과가 큰 거, 이거를 우선 추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특례인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특례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정부 입법을 하면서 꾸준히 추진하고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사실상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을 동시에 지금 박 국장님 말씀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한번 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특별자치도 상생협력 강화하셨잖아요. 서로가 지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통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들, 환경자치권 강화, 또 강원, 제주 이렇게 해서 이제 협력 진행하는 계획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2일자로 출범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법정협의회인 만큼 양 4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조와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좀 중앙부처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법과제에 대해서 역시 국회 대응할 때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개 시도가 더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리고 공동으로 뭐 연구과제를 발굴한다든지 특례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공동 연구과제 발굴 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영기 교수님, 이제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특례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좀 감지할 수 있는 실효성, 성과평가 체계도 중요하다는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올해 이제 위원회에서 이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과 전북 특별자치도가 협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과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이 협약을 한 것은 어떤 그 좀 컨설팅 중심의 그리고 또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미비했던 점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성과 평가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성과 평가를 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맞추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하든 어쨌든 그래야만이 보완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특례를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설명회를 뭐 했던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회들이 사실은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민들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 특별법에서 시행되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례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북권
우리 저 서부권 이렇게 해서 다 그게 맞는 특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께서 좀 체감하실 수 있는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관심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도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민기 의원님. 지금 뭐 전남도 지금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에 특별법 하자 발의했고 충남도 대전 충남 특별자치시도 출범 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특별한 얘기냐 이런 우리 도민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늬만 특별한 지역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남의 다른 특별자치도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는 특별자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 시군이 앞에서 전부 새로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협력, 두 번째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의존보다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임실의 치즈 유명합니다. 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나오는 먹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점유율 제주도에서 하는데도 45%입니다. 이야, 엄청난 차이네요. 바로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서로 유사해서 모두가 동일화되는 그런 모두가 몰락하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직의 역량, 도민의 역량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기 의원님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 위해서 우리 도의 특례 발굴과 더불어서 어떤 의지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도의 박형규 국장님.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이 깊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민기 박사님하고 우리 최영기 교수님의 자문과 조언을 오늘 통해서 많은 걸 또 배웠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거고요. 도민 여러분께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과연 얼마나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차츰차츰 준비해서 이것이 1년, 2년 지나면 5년 안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도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특별자치도가 이게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강원도, 제주보다 전라북도가 인구가 많고 또 강원도, 제주보다 우리 전북의 지역 총 생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도 특별한 특례들을 통해서 이 두 지역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으니 도민 여러분 뭐 기대하시고 또 성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기 석좌연구위원님. 저는 뭐 제주에서 살고 있고 제주에서 꾸준히 일을 했는데 제가 전북 특별자치도에 뭔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전북을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새만금을 7번을 갖고 14개 시군을 다 다녀봤습니다. 전북은 매우 특별합니다. 동부에 가면 알프스보다 더 아름답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새만금을 보면 거대한 네덜란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름 하나 바꾸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깁니다.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모멘텀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 제도를 가지고 창의력, 상상력을 얼만큼 발휘하느냐. 그래서 전북을 얼만큼 특별하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해가면 틀림없이 전북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창적인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제 관광의 도시 제주에서 오신 분께서 전북의 알프스와 전북의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 방주제보다 우리가 더 기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방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주는 장점, 천혜의 경관 이런 모습들의 또 농도의 특성을 잘 살린 특례가 앞으로도 많이 발굴되고 무늬만 특례가 아니라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함께할 것이냐 이런 숙제에
원년이 올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대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행정에 적극적인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박현규 국장, 전북연구원 민기 석조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